우리는 해외에서 생산되는 여러 제품을 사용하고 소비하며 우리 기업에서도 해외에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출입에서 최근 ESG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입에 있어 ESG 요소가 고려된다는 것은 곧 ESG 경쟁력이 약할 경우 수출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해외 통상의 경제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이러한 수출 경쟁력의 요소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최근 미국과 유럽, 중국 간의 무역 장벽과 공급망 재편 움직임은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역의 요소들은 국가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지만서도 인권과 환경에 대한 문제에 따른 공급망 재편은 기업의 단위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이는 국내법의 준수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향후에 더 큰 비용 발생을 막고 미리 매출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수출 경쟁력을 위한 ESG 핵심 이슈를 살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장님, 지난 시간에는 이 글로벌 ESG 정책과 규제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수출 경쟁력을 위한 ESG 핵심 이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수출 경쟁력을 위한 ESG 핵심 이슈는 정말 다양합니다. 먼저 분쟁 강물에 대한 이슈가 있고, 공급망 실사 관련법과 같은 이슈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업의 공급망 실사 관행의 핵심 이슈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먼저 분쟁 광물 이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소장님, 분쟁 광물이 무엇인가요? 분쟁 광물이란 분쟁국이나 환경 파괴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분쟁 광물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분쟁 광물이라는 개념은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지정했는데요. 콩고 민주공화국을 비롯한 9개국, 수단,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콩고,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로부터 생산 그리고 수입되는 탄탈륨, 텅스텐, 주석, 금, 이 네 가지 광물을 분쟁 광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도드프랭크 액트는 미국 상장 기업의 분쟁 광물 사용 실태를 매년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탄탈륨, 텅스텐, 주석, 금 이렇게 세 가지의 T와 G라고 해서 3TG라고도 불립니다. 3TG, 분쟁 광물의 네 가지, 기억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해 주신 기업에서 미국 상장 기업의 분쟁 광물 사용 실태를 보고하도록 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러한 분쟁 지역에서의 광물 수입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이유는 분쟁 지역에서의 광물 판매 자금이 대부분 인권이 유린되는 현장에서 범죄의 주체인 군 집단으로 유입되며 특히 광물 채취 과정에서 인권 유린과 아동 노동력 착취, 성범죄 등의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게다가 탄탈륨 컨덴서는 대부분의 소형 전자기기에 쓰이고 있고, 다이아몬드와 코발트도 최근 군 자금 유입과 생산 과정에서의 아동 노동 등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쭉 들어보니까 분쟁 지역에서 분쟁 강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범죄들이 자행되고 있으니 반드시 보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소장님, 다시 되돌아가서 미국의 법은 상장 기업에 대해 분쟁 광물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국 법은 상장 기업에 대해서 분쟁 광물 실사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공시 규제입니다. 즉, 실사는 규제하지 않되 실사 여부 그리고 이행 상태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실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미국 상장 기업은 이를 잘 따르고 있나요? 미국 법에서 분쟁 광물에 대해 공시 규제를 하고 있어서 미국의 상장 기업은 자율적으로 분쟁 광물 관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상장 기업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 역시도 미국 상장 기업으로부터 분쟁 광물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원산지 추적과 실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미국 상장 기업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 그리고 미국 상장 기업에 납품하는 다른 회사에 또 납품하는 국내 기업. 이런 식으로 국내 기업의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국내 기업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도 원산지 추적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요청을 받지 않더라도 미국 기업이 계속적으로 실사의 대상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그 요청이 직접적으로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분쟁 광물이 무엇인지 알아보았고요. 또 분쟁 광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미국은 원산지 추적 및 실사 요청을 우리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공급망 실사 관련법의 핵심 이슈에 대해 이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장님, 오늘의 주제가 이 수출 경쟁력을 위한 ESG 핵심 이슈를 알아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 공급망 실사 관련 지침과 법률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공급망 실사 관련 지침과 법들이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공급망 실사 관련 지침과 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공급망 실사 관련 지침과 법들이 규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특히나 인권과 환경입니다. ESG는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자의 투자 리스크 관리 수단이었기 때문에 원래 ESG의 핵심 이슈는 과거로부터 기업 지배구조였습니다. 네. ESG의 핵심 이슈는 기업 지배 구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그래서 ESG 경영이 대두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세계의 흐름을 보면 기후 위기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등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수출입에 있어서 ESG 핵심 이슈는 기업 지배구조가 아닌 인권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과 기업 경영 환경, 각국의 규제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지배구조 문제와는 달리 인권이 보편적으로 합의된 공통의 가치이자 침해되어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합의된 공통의 가치이자 침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출입에 있어서 ESG 핵심 요소는 인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인권과 더불어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역시 인권과 결부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인권에는 다양한 권리가 있는데 그중에는 건강할 권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도 인권과 결부해서 공급망 실사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권은 사실상 그 범위가 매우 넓어서 인권을 관리한다는 것은 개념상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협약은 지켜야 할 인간의 권리를 합의를 했고 특히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국제협약을 통해 지켜야 할 인간의 권리를 합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네, 총 11가지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명권, 비인도적 취급의 금지, 그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한 간섭 또는 명예훼손의 금지, 네 번째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그리고 아동노동, 강제노동의 금지,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단결권, 그리고 단체 교섭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유해한 토양 변화나 물 또는 대기 오염, 유해한 배출물 또는 과도한 물 소비, 기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천연 자원에 대한 영향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그리고 공정한 임금, 적정한 생활 임금,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조건과 근로 시간의 합리적인 제한을 포함하는 공정한 근로 조건, 주거, 식량, 수분 섭취 및 위생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제한의 금지, 토지, 산림, 수역에 대한 불법적 강탈의 금지, 정당하지 않은 차별의 금지 등이 있습니다. 네. 소장님, 이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지켜야 할 인간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말 인권이라는 범위가 더 넓고 다양하다는 게 더욱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생명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자유, 종교, 근로, 아동, 거기에 환경 관련 합의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게 인상이 깊네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환경을 떼놓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도 인간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권은 환경과 떼놓고 볼 수 없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국제협약인 지켜야 할 인간의 권리 속에 환경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례도 더 알고 싶어지는데요. 유럽에서 제정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에도 환경 관련 협약 역시 지켜야 할 규범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럽에서 제정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에 따르면 총 8가지에 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수출입 금지, 수은 또는 수은 화합물의 사용 금지, 그리고 알드린, 클로르단, 디엘드린, 엔드린 등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사용 금지 및 폐기물의 적절한 조치, 특정 유해 화학 물질의 수출입 금지, 그리고 특정 오존층 파괴 물질의 불법 수출입 금지, 유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 협약 당사 등에 대한 폐기물 수출 금지,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가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에도 역시 환경 관련 규범이 많이 제시되고 있네요. 우리 기업이 수출입을 할 때 이러한 지침들을 숙지해서 인권과 환경을 지키면서 수출 경쟁력을 향상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공급망 실사 관련법 지침 등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대기업은 이미 법이 제정되거나 논의되기 전부터 국제적 연성 규범에 따라 이러한 공급망 실사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관찰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의 공급망 실사 이니셔티브 역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산업별로 행동규범을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관리 체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장님, 이 산업별 이니셔티브는 산업별로 규정하는 이슈가 세부적으로 다 다른가요?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서로 산업군이 다르다 보면 세부적인 이슈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공급망 실사의 핵심 이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총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노동에 대한 내용으로는 자발적 취업, 아동노동 금지, 근로시간, 임금과 복리후생, 인도적 대우, 차별 및 괴롭힘 금지,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산업안전, 비상사태 대응, 위생 및 식품과 주거, 보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에는 인허가, 오염방지 및 자원 절감, 유해물질 관리, 배출 관리, 에너지 소비,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윤리에는 반부패, 지적재산권 존중, 공정거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네, 산업별 공통적 공급망 실사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총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러한 이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려주시죠. 기업의 공급망 실사 관행 이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리 시스템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이러한 시스템으로 경영진의 성명서 게시, 점검, 위험 평가 및 관리, 교육, 관리 정책의 공급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문서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ESG 평가 기준과 일부 유사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상장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상장 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라면 높은 기준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법규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요구하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보다는 법규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요구하고 있고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등 대외적 정보 공개보다는 실제 경영 관행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ESG 핵심 이슈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글로벌 대기업의 공급망 실사법은 중견 중소기업, 수출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의 환경과 인권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몇몇 국가는 각각의 이슈에 관한 공급망 실사를 법제화하였으며
유럽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과 더불어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따라 이러한 이슈는 점점 고착화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 역시 자발적으로 기업의 인권 경영, 환경 경영을 강화해서 수출 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우리 기업도 해외 대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인권 경영 국가가 되어 우리 기업 제품의 좋은 품질에 걸맞는 수출 규모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